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현대CA의 첫 발표를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홍예준입니다. 오늘 발표는 메타포, 은유를 큰 주제로 삼고 진행됩니다. 간단한 발표 순서입니다. 은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와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유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와 텍스트 속의 은유를 직접 소개하면서 감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발표된 젊은 시인들의 시를 텍스트로 삼고 그 속의 은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자 혹은 인기자, 또 노래 가사와 SNS 표현 속의 은유를 살피면서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은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유와 시가 갖는 힘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영화 엘 포스티노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시와 영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동시를 접하고 이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시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는 누군가가 공모한 시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해야 할 일도 눈앞에 즐길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시를 얼마나 곁에 두고 읽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좀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시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래를 듣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가수 밥 딜런이 미국 노래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유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굳이 미국까지 또 노벨 문학상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쁜 노랫말을 좋아하고 매일 노래를 듣습니다. 가사가 한편의 시 같다는 말은 좋은 가사를 만났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는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아주 대중적인 문화 생활입니다. 요즘처럼 극장에 가기 어렵다면 우리는 VOD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영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시와 영화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시와 영화가 모두 은유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인의 삶을 직접 다룬 영화도 있고 시 자체를 제재로 삼은 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 외에 많은 영화도 은유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은유들은 당연하게도 시가 오랜 역사 동안 쌓은 은유의 방식을 모범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시를 들면서 영화와 시가 표현하는 은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은유란 무엇일까요? 우선 은유는 수사적 비유법 중의 하나입니다.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 방법인 비유는 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영화 동주에서 사용된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비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플래트홈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의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차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시인은 희망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옛 거리에 남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 표현은 성질이 비슷한 두 대상을 직접 비유한 것으로 직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은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사성을 알려주는 직유만큼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 대상을 비유했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직유와는 달리 은유는 표현의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유의 은자는 은밀하다, 은닉하다, 은신처 등의 말에 쓰이는 수물은입니다. 두 대상을 모두 관통하는 공통된 본질을 숨겨놨기 때문에 독자 스스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메타포라는 단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포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둘 사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나르다 혹은 품다, 전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페로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관념 사이에 비슷한 의미를 품은 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은유도 많습니다. 개나리와 노란 전구, 눈과 지우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이렇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과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보조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표현에서 유리는 원관념, 재물은 보조관념이 되고 개나리와 눈이 원관념, 노란 전구와 지우개가 보조관념입니다. 이제 은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으니 영화 일 포스티노를 훑으면서 이 영화의 중요한 제재인 은유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섬마을에는 마땅한 직업 없이 사는 마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망명 오고 마리오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네루다를 향한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마리오는 말을 더듬고 어딘가 어리숙하지만 매일 네루다를 만나며 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Quando dici il cielo piange, che cosa vuoi dire? Che sta piovendo. Ah sì, bravo. Questa è una metafora. Allora è semplice. 시인이 직접 은유에 대해 강의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에 관심이 생긴 마리오는 당연히 메타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Pure a me piacerebbe fare il poeta. Così, come si diventa poeta? Prova a camminare lentamente lungo la riva sino alla baia, guardando attorno a te. Mi vengono le metafore. Sicuramente. 마리오는 나름의 욕망을 가지고 시인이 되고자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고 싶은 마리오는 본능적으로 은유를 떠올리고 싶어 합니다. 네루다의 말을 듣고 바닷가를 걷기도 하죠.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다시 네루다를 찾은 마리오는 처음으로 은유를 짓습니다. Perché non so spiegare, ho sentito come una barca, no? Sbattuto in mezzo a tutte queste parole. Tu lo sai cosa hai fatto, Mario? No, che ho fatto? Una metafora. 네루다의 낭송에서 은유를 느낀 마리오가 은유의 느낌을 은유로 표현한 이 장면에서 두 인물은 시의 매력을 집약한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의 매력을 알게 된 마리오는 사랑에 빠집니다. Devo parlare con voi, Don Paolo. Mi sono innamorato. Bueno, non è molto grave, c'è rimedio. No, che rimedio, Don Paolo, ma 네루다에게 도움을 청한 마리오는 결국 은유로 베아트리체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은유로 표현된 마리오의 마음을 듣고 베아트리체 역시 사랑에 빠집니다. Parliamoci chiaro. Che cosa ti ha detto? Metafore. Metafore. Mi ha detto che il mio sorriso si espande come una farfalla sul mio volto. E poi? Quando mi ha detto così io ho riso. 하지만 마리오가 매우 가난하다는 이유로 숙모는 둘의 교제를 반대합니다. E allora, con le metafore, mi ha riscaldato la ragazza come una stufa. Se hai i piedi pieni di microbi, con la bocca sa dire cose che incantano. 숙모가 거세게 반대하지만 마리오와 베아트리체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은유를 담고 있는지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숙모는 은유가 조카 딸을 망치고 있다며 고자질을 하러 온 자리에서 스스로 은유를 사용합니다. 마리오의 말솜씨가 비단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영화는 곳곳에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난 은유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사인을 부탁하는 말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요청하는데요. me lo rende unico, maestro. 사인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네루다는 마리오의 말에 숨은 본질을 읽고 책에 서명해줍니다. 마리오의 표현에 은유가 포함된 것입니다. 좀 더 멋들어진 은유가 들어간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둘은 연애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가 크게 다툽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은 없는데요. 사과를 하는 대신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술을 선물하고 네루다는 마리오에게 시를 쓸 노트를 선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은 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가져왔다는 마리오의 말은 선뜻 사과하기 부끄러운 감정을 담은 핑계이기도 하죠. 이렇게 영화는 은유를 활용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은유란 그렇게 희소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대화에서, 행동에서, 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주제로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일 포스티노, 황지우. 자전거 밀고 바깥 소식 가져와서는 이마를 닦는 너. 이런 허름한 헤르메스를 봤나. 이 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보라니까는 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답한 너. 내가 그 섬을 떠나 너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을 때 너는 밤하늘에 마이크를 대고 별을 녹음했지. 태동하는 너의 사랑을 별에게 전하고 싶었던가. 네가 그 섬을 아예 떠나버린 것은. 그대가 번호 매긴 이 섬의 아름다운 것들 맨 끝번호에 그대 아버지의 슬픈 바다가 롱숏, 롱테이크 되고 캐스팅 크레디트가 다 올라갈 때까지 나는 머리를 박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떤 회한에 대해 나도 가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영화관을 나와서도 갈 데 없는 길을 한참 걸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휘파람 불며 신촌역을 떠난 기차는 문산으로 가고 나도 한 바닷가에 오래오래 서 있고 싶었다. 네, 마리오에게 허름한 헤르메스라며 근사한 은유로 시작하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남은 먹먹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는 시들은 어떤 은유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시들을 직접 읽으면서 더 자세히 은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작입니다. 세잔과 용석, 박지일.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 세잔과 용석은 후명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인물이었다. 나는 세잔을 찾아서 용석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반대로 용석을 찾아서 세잔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했다. 용석은 빌딩과 빌딩의 높이를 가늠하는 아이였고 세잔은 빌딩과 빌딩의 틈새를 가늠하는 아이였다. 세잔과 용석 몰래 말하려는 바람에 서두가 이렇게 길어졌다. 세잔과 용석은 사실 둘이다. 다시.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 세잔은 새총에 장전된 돌멩이였다. 세잔은 숲의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 본 새였다. 세잔은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프리즘이었다. 용석아, 내게서 세잔에게로, 너희에게서 내게로 전쟁이 유예되고 있다. 용석아, 내 얼굴로 탄환이 쏘아진다. 내 배우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세잔과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갯짓, 접히는. 세잔과 용석은 수도꼭지를 타고 흐르는 물의 미래, 버려지는. 세잔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 아무도 모르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세잔을 기록하나 용석을 기록하나. 도시의 모든 굴뚝에서 세잔과 용석이 솟아난다. 수증기처럼 함부로. 어떠신가요?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분명 수많은 은유가 있음을 발견했지만 은유가 숨겨놓은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깔끔하게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등단하는 젊은 시인들은 이런 난해한 은유들을 쓰는지 살펴보기 전에 죽은 은유와 살아있는 은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춘은 불꽃이다 라는 표현은 죽은 은유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사용해 진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묵은 금이다 라는 표현도 죽은 은유입니다. 하지만 같은 원관념인 침묵을 두고도 살아있는 은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기회일까 날 기댈까 또 그냥 나만의 생각일까. 이렇게 같은 원관념을 두고도 다양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보조관념을 제시하여 의미를 확장할 수 있고 살아있는 은유가 완성됩니다. 은유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죽은 은유들은 쌓여만 가고 살아있는 은유를 짓기 위해서 젊은 시인들에게는 점점 더 날카로운 감각이 요구되고 따라서 난해한 은유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아예 유사성이 없는 두 단어를 병치하여 짓는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서 사용된 절대 은유도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회의를 기반으로 해체주의적인 경향을 띤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서는 전혀 유사성이 없는 대상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세 마리의 닭은 사문석의 층계이다.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두 시에 사용된 은유 역시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렇게 죽은 은유가 아닌 살아있는 은유를 짓기 위해 또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젊은 시인들은 난해한 은유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세잔과 용석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를 연거푸 읽으며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시를 읽은 끝에 개인을 기록하는 행위는 의미를 잃는 잔인한 전쟁, 혹은 그런 전쟁 같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은유의 탄생과 죽음이 활발한 또 다른 공간이 있죠. 바로 SNS입니다. 뚝배기는 머리를, 고인물은 실력자를, 급식은 학생을 나타내는 은유이고 SNS에서는 이 밖에도 무수한 은유들이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은유를 적기 위해서 최근의 시 속 은유가 점점 더 난해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와 최근의 시, 그리고 SNS 표현 속에서 살아있는 은유를 향한 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의 시도가 이뤄지는데요. 청춘은 불꽃이다라는 죽은 은유를 앞서 소개했죠.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똑같이 불타는 이라는 뜻의 제목이며 마찬가지로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버닝은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는 젊음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타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비틀면서 살아있는 은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유는 단순히 효과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일까요? 서정주 시인의 시를 통해 은유가 가진 힘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수유 꽃나무에 말한 비밀. 서정주. 어느 날 내가 산수유 꽃나무에 말한 비밀은 산수유 꽃 속에 피어나 사운데다가 흔들리다가 낙화하다가 구름 속으로 기어들고 구름은 뭉클리어 배 깔고 앉았다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기어가다가 쏟아져 비로 내려 아직 내 모양을 아는 이의 어깨 위에도 내리다가 빗방울 속에 상기도 남은 내 비밀의 7빛 무지개여 햇빛의 프리즘 속으로 오르내리며 허리를 굽히고 나오다가 숨다가 나오다가. 내 이 시에서 화자는 산수유 꽃나무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꽃으로 피고 흔들리다 낙화하고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합니다. 무지개가 되어 햇빛 속으로 오르내리기도 하죠.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비밀을 실체를 지닌 존재로 인식합니다. 비밀이 꽃, 구름, 비가 되는 것은 단순한 등가를 넘어서 기존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은유를 통해 비밀이라는 무형의 관념을 실체를 가진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초월 은유를 통해 무형의 자아와 실체를 가진 세계의 동일성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은유와 시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표현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은유에 대한 대화를 나눈 이후 마리오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은유가 될 수 있는지 네루다에게 질문합니다. Ma il mondo intero proprio, dico, col mare, col cielo, con la pioggia, cioè il mondo intero allora è la metafora di qualcosa. 하지만 네루다는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내일 이야기해주겠다는 말도 지키지 않죠. 그렇다면 마리오는 해답을 찾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은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마리오가 찾은 해답을 보기 전에 몇 년 전 굉장한 사랑을 받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의 은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이 시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이 시 전체는 너는 풀꽃이다라는 은유를 담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풀꽃의 아름다움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근사한 은유가 될 수 있습니다. Sì, una delle meraviglie della tua isola. Beatrice Russo. 사랑하는 사람이 섬 전체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고 여겼던 마리오는 섬의 소리들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Numero 5. 그리고 그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던 마리오는 마침내 스스로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영화는 마리오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시가 더 나은 세상과 올바른 것을 향한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이 모자른 상태에서의 표현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씁쓸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치적인 의견 혹은 서정시와 참여시 등을 구분짓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은 청년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눌하게 말하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마리오가 영화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면서 영화의 은유는 우리가 모두 시를 통해 자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은유와 시를 통해
각자 또 한 명의 마리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